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일이죠, 정확하게 창당 3주년을 자축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여기 나올 테고 또 앞 지적하신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3년의 과정이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극기 집회에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17일부터입니다. 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2월 17일 그때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그 헌재 앞에 그쪽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버스를 대전에서 올라오는 거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헌재 결정이 있었던 3월 10일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신문, 전공 이런 걸 고려하면 연단해서 발언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재가 이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마 제가 아무리 그 국회 탄핵 소추 그 결의안을 읽어봐도 그 정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적어도 한국의 최고의 법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소추 결의안을 두고서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탄핵 결정을 한다. 저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10일 날 저는 그 헌재 앞 그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계약 초기였는데 초기 좀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술로 지시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20일 전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 탄핵 그 결정에 대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이걸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원고 쓰는 작업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 20일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기간 동안에 약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원고를 써가지고 5월 2일 날 책을 출판했습니다. 지금도 대형 그 인터넷 서점에서는 구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새누리당 정대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 대한민국당 장당준비위원회, 장당 말기인대회, 또 장당대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 저는 법학자이기 때문에, 특히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이런 내용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들이 이 가치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에게 노출됐을 때 얼마나 이게 허약한가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헌법적 가치가 현장에서는, 정치 현장에서는 투쟁의 단계에 들어, 투쟁의 적대 세력에 의해서 투쟁을 하게 될 때는 이 교과서 속의 가치가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 헌법적 가치들이 이렇게 허약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가장 제 자신을 질책했던 부분이 왜 이 머릿속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알고 있는데 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막연히 수성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 헌법적 가치가 무너지는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는 우리 공화당 그리고 그전에 대한애국당 이 대한애국당이 그야말로 헌법적 가치를 제가 뼛속 깊이 되새기게 된 학습의 장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헌법적 가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직 속에서 활동 속에서 그 헌법적 가치를 체득하고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신 자세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들어준 학습의 도량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에게 각성의 기회를 주신 우리 공화당에게 제가 미력하나마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테지만 이 과정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공화당 3년의 그 정당 활동의 과정은 저 개인적인 철저한 각성의 시기였고 그리고 각성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시기였다. 정말 제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기였다. 이런 좋은 기회를 준 우리 공화당이 저는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저 차후에 딱 하사를 한 말씀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공화당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외연을 확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을 기본적으로 우리의 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당 지도부와 미래통합당의 일반 당원들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대할 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들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듯이 우리도 정말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는 이미 보수의 가치, 헌법 가치를 다 버렸다. 그렇지만 그 구성원들, 당원들은 충분히 우리와 연대하고 또 협력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징조 같은 것을 보는데 우리 서명대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데 그 서명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했던 특히 그 서명을 해주면서도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합쳐라 미래통합당하고 합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서명대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합치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건 바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옛날에는 미래통합당하고 합치면 문재인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을 유지시켜준다. 오히려 우리 공화당처럼 싸워야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미중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그 국내적인 뭐 투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8.15 해방을 가져온 것은 미군의 태평양전쟁 승리, 원폭 투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를 끌어내리는 그 일이 어떻게 말하면 제2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해방이 미중 전쟁의 부산물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조만간 중국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북한은 심지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바로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그 뒷배였던 중국과 북한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그 중국과 북한이 무력화되고 문재인 정권이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한 우리의 계획들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우파 정당으로 우리가 위상을 정립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전략들을 좀 수립해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뭐 극우 논리는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간에 어떤 장관께서 좋다, 우리가 극우한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극우라면 우리 극우하겠다,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한번 구사해 볼 만한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학자 입장에서 극우를 규정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절대 극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성 자체가 극우와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은 극우가 될 수 없다. 근데 극우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습니다. 그게 민족주의나 공산주의가, 특히 이제 민족주의 같은 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깔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 같은 것이 대표적인, 물론 이탈리아 파시즘, 이와 같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 극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극우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적 수단, 테러 같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집권한 초기에 보면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해버리죠. 이와 같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법은 이슬람 만한 법,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법, 그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서 폭력적이고 테러를 동원해서 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이 바로 극우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혀 하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 공화당은 극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에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미래통합당이 현 시국 상황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우리와 합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고화시키고 항고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안 된다, 솔직히 그렇게 거부니까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야말로 기회주의 정당, 그리고 오히려 더 좌편향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좌편향된 돼 가는 그런
정당.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정당. 이런 정당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쟁한다면 그야말로 허평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극우가 나라를 구한다. 그들이 극우라고 이름 붙인 세력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평가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는 굉장히 지난 정당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선거 과정에서 제가 머리를 짓눌렀던 게 이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규정하고 이 선거 전략에 우리가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해나가거나 또는 투쟁을 해나갈 것인가 굉장히 정말 제가 숙제였는데 근데 오히려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미래통합당이 정말 본색을 드러냅니다.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이제는 정강 정책에서 그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으로도 그걸 본색을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래통합당 지도부에게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줘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하고 정면으로 싸울 수 있게 돼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일반 당원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언제든지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지님들께서 제가 부산에서 이제 서울 집회한다고 버스를 타고 보면 같이 타고 온 동지님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태극기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뭐냐고. 그때 제가 그 동지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공화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제가 몸담고 거기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정말 지금 초등학교 입학한 수준이죠. 이제 우리 공화당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 과업들 이런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내주십시오.